일반적으로 독서 지문에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데칼코마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형태의 지문이 언제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녀석을 잘 잡으면 잘 할 수 있어요. 생명과학은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마다 과학 지문들은 어떤 단원을 하나 공부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어에서 독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에 잘 나오는 생명과학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면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이게 더 확대되거나 심화된 지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심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각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꼭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 교재에 이 망막, 동공, 수정체 그리고 이 세포들 어떻게 시신경이 어떻게 연결돼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림을 내가 그려줬어. 그거 같이 보세요. 그림과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반드시 걔를 같이 본다. 알겠죠? 오늘 중으로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 책에 있는 그 시신경에 대해서 그림 그려놓은 걸 반드시 보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시냅스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6월에 모평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항상 뭔가 어떤 역할을 하려면 세포, 단백질, 활성화, 단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윗글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는 그림이 있어요. 뭔가 도표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녀석을 본문을 보면서 빛이 들어오면 막대세포가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대세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부분을 이 보기의 그림과 함께 보면서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는 학생의 반응인데 내용 일치겠지 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동일한 단어죠.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 환경을 본다라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환경. 그 단어의 목적어, 그 단어의 주어가 무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녀석하고 유사한 녀석. 일반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냐면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걸로 나눠지는 게 가장 흔해.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상에 쓰인 단어이면 추상적인 대상과 똑같이 추상적인 대상에 쓰인 단어인 것을 고르는 게 맞다. 근데 추상적인 게 두 개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데 뭐 A라고 얘는 뭐야? 기억이네. 기억인데 환경을 보니까 추상적인 대상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 그럴 때는 선택지 중에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을 찾는 건데 추상적인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보면 돼. 대상을 비교하는 거야. 어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푸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단락부터 들어가 봅시다. 6단락으로 잘게 쪼개져 있는데 첫 단락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물을 분간하고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망막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글은 망막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구나. 끝. 됐죠? 첫 문장에서 핵심은 요거고. 망막은 두 번째 문장에서 앞 문장의 핵심 다시 받아서 연결되지. 항상 뭐라 그랬어? 문학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서를 찾는 거다.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독서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시 문장을 읽을 때도 소설 문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장의 핵심을 잡고 그 핵심이 다음 문장에 연결된다는 것. 또 한 단락의 핵심이 있고 그 한 단락의 핵심이 다음 단락의 핵심하고 연결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망막을 다시 잡은 다음에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이 상을 맺는 곳이면 자, 망막의 특징을 얘기했지? 빛의 상을 맺는 곳.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빛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곳, 그 형상이 맺히는 곳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사물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완벽한 어둠, 0%의 밝음이라면, 완벽한 어둠이라면 우리는 사물을 절대로 볼 수 없어. 사물을 본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빛이 튕겨나온 걸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빛에 의한 상이 맺힌다라는 얘기에 빛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빛 자극을 우리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적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신경 조직이다. 아하, 뭐라고? 전기 신호로.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어디로 전달한다? 뇌까지 전달하는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정의라고 있는 거지 신경 조직이다. 자, 그래서 요거 신경 시냅스 연결했었던 거 똑같은 얘기야. 됐지? 신경이다. 그 다음에 요 전기 신호. 우리가 요거 이 뇌를 컴퓨터로 치면 중앙처리 장치 CPU에 해당돼. 중앙처리 장치 CPU에 해당돼.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컴퓨터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컴퓨터의 CPU는 컴퓨터라는 녀석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우리가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전부 다 뭐로 하는 거야? 1과 0이지. 이진수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실제로 컴퓨터 CPU가 내가 마이크 대고 1, 0, 0, 0, 1, 0, 1, 1 그러면 아, 너 지금 색깔 중에 무슨 색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내고 모니터에다 그 색깔을 뚱 띄우는 게 아니지. 1, 0을 걔네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어? 전기가 있으면 1,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됐지?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CPU, 컴퓨터라는 녀석이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도 우리 뇌가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인지한다고. 시냅스 연결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시냅스 연결하고 잘 연결해야 돼. 거기도 뭐냐면 화학적인 어떤 신호와 전기적인 신호가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거야. 아이, 아파. 그럼 뭐야? 그 통증이 신경 전달 물질, 화학적인 전달 체계와 전기적인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뇌까지 간단 말이지. 이해됐지? 그 원리야. 똑같아. 화학적인 것과 전기적인 것을 가지고 뇌에서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라는 건 공통이니까 맨날 이게 나오는 거야. 시각이든 촉각이든 미각이든 후각이든 청각이든 다 이거다. 무슨 말이겠지?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망막이 다시 망막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빛이 아무리 충분해도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당연한 얘기지. 망막이 시원찮으면 우리는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망막은 빛에 의한 상이 맺히는 곳이고 그 상을 전기적 신호로 뇌로 전달하는 신경 조직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끝.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망막은 다시 잡고 망막은 다시 연결하고 망막이란 녀석은 또 세부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세부적인 정보. 광수용체점, 양극세포점, 신경절 세포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 3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아하, 여기에 이 녀석을 구성하는 1, 2, 3가 데칼코마니구나 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거 하나씩 받아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이랬지? 하나씩 받아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된 거지. 이 중에 빛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부분은 바로 광수용체다. 따단. 자, 이것 중에 첫 번째 광수용체부터 설명하죠. 광수용체는 빛을 수용하는 녀석으로서 이 녀석은 뭘 하는 거냐면 바로 빛의 사항을 무엇으로?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주는,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서 뇌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수용체다. 끝. 자, 그 다음에 광수용체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일컫는데 이들은 빛이 밝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뚜둔짜. 광수용체를 또 둘로 나눴지. 또 데칼코마니. 세부 데칼코마니로 넘어간 거지. 또 첫 번째 막대세포. 두 번째 문제에 그림 나와 있는데 막대세포. 그 다음에 원뿔세포. 두 가지로 나눴죠. 원뿔과 막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로 나눈 것은 원뿔세포는 말 그대로 원뿔같이 생겼어. 생김새가. 막대세포는 말 그대로 막대같이 생겨서 막대세포, 원뿔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림으로 되어 있고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1, 2 두 개 나눠서 데칼코마니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씩 설명하겠지 뭐. 자, 두 가지다. 근데 이 녀석의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빛의 밝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하, 얘네들의 구분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빛의 밝기에 따라 뭔가 다른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 포인트 끝났지.
됐죠? 망막은 빛의 상이 맺히는 곳이고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하는 신경 조직인데 그 신경 조직은 1, 2, 3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광수윤체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됐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빛의 밝기다. 빛의 밝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자, 그 포인트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뭐로 들어가냐면 바로 막대세포로 들어갑니다.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막대세포 들어갑니다. 막대세포. 막대 모양의 세포. 막대세포는 망막 주변에 A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문제 푸는 거야. 그림하고 같이 보는 거야. 망막 주변부에 분포하고 주로 0.1 룩스 이하의 어두운 곳에서 약한 빛을 감지한다. 따단. 자, 포인트 나왔어. 뭐야? 망막 앞에 나왔었던 거. 이게 망막의 구성이지. 망막을 구성하는 녀석으로서 주변부에 있대. 주변부에 있다가 첫 번째 특징. 자, 데칼코마니 항상 뭐라 그랬어? 하나를 잘 정리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랬지. 걔하고 대칭을 이루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얘가 망막의 주변부예요 라는 얘기는 아하, 막대간의 원뿔인 뭐야? 망막의 주변부가 아니니까 중심부겠네.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가 정리된다. 이게 데칼코마니 구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약한 빛을 이 0.1 룩스 이하에, 그건 뭐 언제든 볼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할 필요 없고, 약한 빛에 반응하는 녀석이다. 끝났고, 막대세포에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뛰어나. 아하, 약한 빛에 반응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민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녀석이다. 그치? 조금의 빛만 있어도 얘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뭐가 보이잖아. 그치? 한참 참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야? 막대세포가 작동하고 있군. 이런 얘기지. 지금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 모든 바라보는 것은 지금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야? 원뿔세포가 주로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초록색의 칠판과 흰색의 글씨와 노란색의 글씨 등을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파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순간 내가 불을 딱 끄면 뭐야? 또 야! 그래서 좀 이따가 뭐 하지? 막대세포가 활동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로놉신이라는 광수용 색소가 있어서, 아하, 이 약한 빛에 민감한, 바로 누가 있냐면, 다시 연결고리 잡고, 바로 로놉신이라는, 생명과학에 짜증나는 일은 이런 거야. 이런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한자나 이런 거 나오면 그래도 나름 뭔가 판단할 수 있거든. 광수용체 하면 그냥 쉽게 좀 처음 봐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빛을 수용하는 녀석이군.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근데 로놉신, 그럼 아이고야 이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많이 힘들 경우에는 그냥 로놉 아니면 로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만 딱 파악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 자, 로놉신 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사물의 명암이나 형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많이 없어도 사물의 명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자, 로놉신은 뭐한다? 약한 빛에도 민감한 녀석으로서 바로 명암이나 밝고 어둠, 명암이나 혹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도 저거 뭐 개인가 고양인가 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녀석. 자, 로놉신은 다시 받고 어두운 곳에서 옵신이라는 단백질의 레티넨이 결합하여 형성됐다. 자, 이거 뭐야? 로놉신은 자, 첫 번째 포인트 어둠 속에서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뭐하고 옵신 플러스 단백질 레티넨이 결합한다. 자, 옵신에다가 레티넨이 여기까지만 해 그냥 레티. 얘네 둘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게 로놉신이다. 그 다음에 이게 단백질. 야, 우리가 6월 목표에서 뭐 봤냐면 단백질 했잖아. 단백질. 그치? 단백질이 활성화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 복실화되는 거. 카르복실화.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네. 뭔가 있고 뭔가 결합하는. 항상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익숙해지면 생명과학 지문을 읽는데 좀 편해진다. 이해됐지?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옵신한 단백질에 레티넨이 결합되어 형성되는데 빛이 들어오면 자, 어떻게 작용하는지. 빛이 들어오면 옵신과 자, 보니까 그림 뭐야? 빛이 들어오면 화살표 찍 돼 있고 로놉신 나오고 아하, 옵신 플러스 레티넨 나오지. 됐지? 그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자,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옵신과 레티넨이 즉시 분해된다. 어허. 자,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됐었지. 얘도 작은 데칼코마니인 거야. 어둠 속에서는 옵신과 레티넨이 결합이 되지만 다음 단계 어떻게 된다고? 빛이 찔끔찔끔 들어오면, 약한 빛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건 결합이었죠? 결합이었는데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분해된다. 자, 약한 데칼코마니. 이거 정리하시면 끝. 됐지? 둘이서 분리된다. 분해된다. 이때 일어나는 광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아하, 뭐 한다고? 이 분해가 중요하구만. 요게 얘의 그 주된 역할이네. 당연히 빛이, 약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어둡고 밝음에 대한 구분과 그것에 의한 형태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한 빛이 들어왔을 때 옵신과 레티넨이 분해가 되어서, 얘네들이 땅 분해가 되어서 무엇을 하게 된다? 분해가 되어서 화학적 반응이래. 이게 바로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빛에 대한 화학적 분해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뭘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기적 신호를 만든다. 좀 더 자세히 안 해주는 게 우린 편하지. 됐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화학적인 거래. 그리고 거기서 얘의 특징이 이거였잖아. 전기적 신호. 왜 이게 특징인데 요거. 광수용체는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요. 막대하고 원뿌리가 빛의 밝기에 따라 그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래서 그것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온 거 요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로드옵신이 이렇게 결합됐다가 분해됨으로써 뭔가를 인지하게 된다는 거. 전기 신호를 만든다는 거를 딱 잡으면 끝나는 거지. 또 자, 이렇게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기적 신호가 어디로 간다? 과정이니까 전기적 신호가 시신경에서 대뇌로 간다 그랬죠. 아하, 그림 보이지? 그림 보니까 어때? 빛이 들어왔더니 로드옵신이 있고 광화학적 반응이 있고 시신경 대뇌로 연결되네. 됐지? 그림 이해됐고. 레티넨은 비타민 A가 바뀌어 만들어지는데, 아하, 레티넨은 이 녀석이 뭐라고? 이거 다시 봤고,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비타민 A가 변화돼서 만들어지는 녀석이야. 우리가 비타민 K 가지고 뭐 했었잖아.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복실이 만드는 거. 카르복시와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A가 레티닌이 돼서 단백질과 결합하는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네. 얘도. 됐지? 자, 그런 거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합하여 로드옵신이 된다. 이렇게. 자, 비타민 A가 바뀌어 만들어지는데 밝은 곳에서 옵신과 결합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옵신과 결합한다. 그랬지? 어두운 곳에서 비타민 A가 바뀐 레티넨이 옵신과 결합하면 로드옵신이 만들어지고, 그 로드옵신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약한 빛에 민감한 바로 색소라고 그랬어요. 색소. 색소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광색소가 만들어진다. 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로드옵신이 합성과 분해. 그렇지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합성됐던 애가 분해. 그게 바로 광화학 반응. 전기적 신호 만들어서 시신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반복되면서 합성했다가 분해했다가 반복되면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의 파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됐지?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합됐다 분해됐다가 뺑글뺑글 돌면서 뭐가 된다? 바로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인지가 가능해진다. 이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계속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빛을 감지했을 때 분해된 레티넨은 망막에서 빠져나가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된다. 새로운 레티넨을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타민 A가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 아하, 이거 어디서 이게 꼬꼬매기 때 배웠을 거야. 야맹증. 뭔 소리야 이거? 야, 요즘도 저런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 자, 야맹증. 알겠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레티넨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랬지. 레티넨이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옵신하고 결합이 되는 로드옵신을 만들 수 없으니까 분해와 결합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뭔가 인지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일세.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는 A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림을 보면서 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얘를 받고 이해가 다 정리가 됐으면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광화학 반응한 다음에 옥신과 레티넨이 결합되는 게 분리될 거야. 그렇게 되면 비타민 A에서 밑에 보면 레티넨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 다시 만들어지면 옵신하고 다시 결합되면서 로놉신이 되는. 자, 그림 다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야. 자, 1번. 로놉신은 약한 빛에도 쉽게 옵신과 레티넨으로 분해된다. 따단. 자, 뭐야? 약한 빛에 민감한 녀석 로놉신. 얘는 분해돼야 광학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 보냄. 맞지? 대뇌가 빛을 인식하는 시점은 전기적 신호가 생기기 이전이다 그랬는데 아하, 단계별로 보면 뭐야? 과정이니까. 어둠 속에 결합됐다가 빛이 오면 분해되고 그것이 광학 반응이고 전기적 신호가 시신경 대뇌로 가는 거니까 이게 먼저지. 그렇지?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대뇌까지 가지. 됐지? 자, 그래서 틀렸네, 2번이. 옵신과 레티넨의 결합은 어두운 곳에서. 그렇지? 여기 작은 데칼코만이 있었잖아. 어둠 속에서 결합됨. 포인트 끝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로도신의 합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지. A가 없으면 그래서 야맹증 걸린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인다. 어두운 곳에서 물체 형태를 계속 보려면 로놉신의 합성과 분해가 그렇지.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만 뭐가 된다? 인지가 된다 그랬지. 다 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거나 여기엔 뭐가 있다는 거야. 작은 데칼코마니가 분명히 있으며 오케이. 데칼코마니, 작은 데칼코마니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분명 과정에 의한 지문이라는 거야. 어둠 속에서 결합된 게 빛을 받으면 분해되고 그것이 화학적 반응이고 전기적 신호를 만들고 시신경으로 가고 대뇌로 간다. 그때 분리된 레티넨은 떠던떠던 막막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비타민에 의한 레티넨이 만들어져야 어둠 속에서 얘가 결합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분해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의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한 출제자는 얘가 먼저니 묻는 거야. 과정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 정도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지. 이 정도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이 정도면. 얘대사 이번에 우리가 6월 모평에서 봤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쉽지. 근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 그 6월 모평 정도의 수준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6월 모평의 수준 꽤 올해 수능에 나오느냐? 나온다면 한 지문 정도? 그지? 그런 지문이 3개가 박히고 그런 문제가 3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케이? 한 지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막 떼거지로 막 등장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 정도로 내면 실패잖아. 작년에도 불수능이다 그래가지고 국어 때문에 막 애들이 재수를 한다 막 난리가 났는데 6월 모평에 한 번 또 작년 수능 흉내 내가지고 내봤더니만 아이고야 또 그러네. 그럼 뭐야? 신경 써야지. 그래서 9월 모평에서 난이도 조절을 시도할 것이고 9월 모평에서 난이도 조절 시도하다가 수능에서 정확하게 내는 방향으로 가겠지. 2번이나 헛짓을 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지문이나 그 정도의 문제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2개 정도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우리는 그거 틀려도 된다. 그 틀려도 다른 거 맞추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럼 진짜 틀리냐?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개를 제끼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남겨서 그 녀석의 시간을 투자해서 풀 수 있는 걸로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만점에 가깝게 가자 이런 얘기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잘 해둬야 된다는 거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됐지? 단계별로 이런 거부터 해내야 이런 것도 잘 해내야 그걸 해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얘를 잘 봐두면 그냥 4번째 단락이 그냥 정리가 될 것이야. 자, 4번째 단락이 얘하고 데칼코마니니까 이 지문은 데칼코마니아 과정의 그릴기에 포인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4번째 단락은 원뿔세포가 나오죠. 그럼 얘도 뭔가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건데 비교해 봅시다. 주로 망막의 중심부 딱 첫 번째 포인트 나왔지. 주변부였는데 얘는 중심부예요. 중심부에 있어요. 끝. 됐지? 그 다음에 많이 분포에 돼 있고 빛에 대한 민감도는 낮지만 자 뭐야? 빛에 대한 민감도 아까 높았지? 민감도가 얘는 뭐예요? 낮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활동 못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색깔 구분 못 하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낮고 빨강, 녹색, 파랑, 가시광선. 가시광선 우리 했었지. 그렇지? 빨주노초 파란 보는 가시광선. 그렇지? 빨강 옆에 있는 게 뭐? 적외선.
그치? 파란 보라 옆에 있는 게 뭐? 자외선. 이랬지? 이랬지? 그런 거 우리 했었어. 빨강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보라색으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가가지고 빨강으로 가면 빨강의 적외선, 여기는 자외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지. 길어짐.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어? 진동수가 커짐. 이해됐지? 이거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오케이. 빨강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와, 이렇게 되고. 여기 뭐야? 아,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서 이 진동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 저 파장의 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짜란, 짜잔, 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길이. 오케이. 진동수는 뭐라 그랬어? 초당 몇 번 얘가 난리를 지랄을 하냐, 지랄. 한 번, 1Hz. 100번, 440번 지랄했어요. 440번 지랄했어요. 그럼 440Hz. 그게 음악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 소리로 가면 그게 라음. 우리 전에 저 피아노 기타 가지고 했었지? 라음에 해당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이런 거 이제 상식. 우리한테는 상식. 자, 이게 가시광선에 대한 상식이었고요. 자, 선생님 책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살짝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건. 이 지문에도 나오고 저 지문에도 나오고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면 좋다. 자, 민감도 낮다. 그 다음에 빨강, 녹색, 파랑. 빨강, 녹색, 파랑. 빨강, 녹색, 파랑. 빨강이 R, 그린이 G, 파랑이 블루. 아하, RGB. 이거 뭐였지? 우리가 또 이거 어디서 공부했을까? 빛의 삼원색. 다 연결돼. 지문들이 다 연결돼. 됐지? 빛의 삼원색.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수없이 많은 색깔들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가? RGB 세 컬러의 원뿔 세포를 가지고 색깔을 구분해내는 거야. 근데 털 달린 우리의 짐승들은 뭐야? 투 컬러. 삼원색이 아니라 이원색.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색깔이 우리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파출연유인지 양소연유인지 사원색. 그럼 뭐야? 우리보다 총천연색의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해됐어?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RGB 세 컬러다, 세 컬러.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바로 적추, 녹추, 청추체라는 세 종류의 광수용 색소가 있다. 아하, 이 세 종류의 광수용 색소. 아하, 얘는 광수용 색소가 이렇게 세 가지의 빛을 구분하는 녀석이 있었다면 아까 막대세포엔 뭐였어요? 로놉신이 있었지, 로놉신. 얘가 뭐하고 지금 비교가 된 거야? 로놉신. 로놉신이라는 광수용 색소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광수용 색소가 세 가지예요. RGB 이런 얘기지. 깨버렸지?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 이런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친해져 놓으면 새로운 뭔가 지문이 나왔을 때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친해지면. 됐지? 자, 원뿔 세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종류고요. 0.1 룩스 이상이네, 얘는 당연히. 밝은 곳에서 색채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아하, 걔는 어둠이라면 얘는 밝은 곳. 밝은 곳에서 얘는 뭐 한다고? 색을 인식해. 뭐하고 지금 대조야? 앞에 데칼코마니니까. 얘는 색이라면 아까 그 녀석은 뭐였어? 막대는 색이 아니라 명암과 그 다음 뭐랬어? 형태. 이걸 본다 그랬지. 자, 데칼코마니 정리연습이야. 데칼코마니 정리연습.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광수용 색소가 다를 뿐 원뿔 세포의 광학 반응은 막대 세포의 과정과 비슷. 광학 반응. 광학 반응이 뭐였지? 광학 반응은 앞에서 뭐 우리가 있었냐면 로놉신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 결합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자, 이 포인트가 이거였지. 결합된 녀석이 분해되면서 광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근데 얘도 그렇다니까 뭔진 모르겠으나 이 색소가 분해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색소가 분해되어야 광학 반응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대뇌로 보내줄 거지. 그건 똑같대. 됐지? 비슷하다. 원뿔 세포의 광소형 색소 중 하나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그게 뭐다? 요 셋 중에 하나가 맛이 가. 하나가 띵 맛이 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두 개밖에 없다. 그럼 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맹이라고 한다. 생맹이라는 건 뭐지? 색을 구분할 수 없는 형태. 이래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알겠어? 이게 빨강색이야, 파란색이야? 몰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응.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이거는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인식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생맹하고 세트를 이루긴 게 바로 뭐야? 비타민 A가 없으면 야맹증 걸려요 하는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신체적 이상에 대한 얘기까지. 그래서 완벽한 데칼코마니. 이해됐지? 하나를 잘 정리하면 그거로 세트로 딱 만들어주는 거. 공통점은 어쨌거나 뭐야? 광학 반응은 비슷하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뿔세포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게 뭐였냐면 망막은 1, 2, 3 세 가지로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광수용체의 두 가지가 끝난 거야. 광수용체의 두 가지가 끝난 거야. 두 개가 남았죠. 됐지? 광수용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망막의 감응도가 어두운 곳에서 고정되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눈이 부시다. 아하. 자,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당연히 눈이 부시지. 어둠 속인데 누가 불 켜면 아이고 눈부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는 강한 빛의 자극에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는 대량의 강수용 색소가 즉각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아하. 이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거지. 두 가지 다 잡았어.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다 잡았어. 막대세포나 원뿔세포나 모두 그 색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색소가 분해되기 때문이다. 아하. 색소가 분해된다는 얘기는 뭐였지? 여기 연결되지. 분해됨으로써 광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 오케이.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에도 민감한 녀석 막대세포나 오케이 밝은 속에서 작용하는 원뿔세포 모두 다 분해, 즉 광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돼버렸지? 이해됐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막 분해되다 보니까 아이고야 눈깔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끝. 자, 그 다음에 자, 이는 강한 빛의 자극에 막대세포가 대량 광으로 은 것이고 이때 양극세포는 떠던 자, 이게 뭐야? 두 번째 거 이거. 이때 바로 양극세포가 나온다.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양극세포지.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두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이 나온다. 이때 양극세포가 뭔 짓을 한다. 막대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원뿔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뿔세포가 약 1분 이내에 빛이 밝기에 알맞게 반응하도록 조절한다. 아하. 얘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야, 어둠 속에서 작동하던 너는 좀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원뿔세포 너 좀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 1분 내에 이루어진다. 끝.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따단. 자, 이거 뭐야? 하하 데칼코마니. 요 녀석하고 데칼코마니.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뭘 어떤 일이 벌어져? 데칼코마니인데 반대겠지 뭐. 됐지? 요거 반대. 됐지?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뿔세포의 기능이 억제되고 막대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따단. 자,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억제된다. 됐지? 자, 억제된다. 막대세포의 로놉신을 왕성하게 합성하면 망막의 감응도가 증가하여 30분 내에 빛이 밝기에 알맞게 반응. 이거 뭐야? 오호. 데칼코마니. 얘는 뭐야? 오래 걸리네. 그렇지. 밝은 곳에 나오면 어둠에서 아씨.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불이 딱 꺼져. 아무것도 안 보여. 우당탕탕탕탕탕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좀만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지. 물론 완전한 어둠이란 뭐야? 얘네들은 아무것도 작용을 못해. 왜?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빛.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만 누가? 막대가 움직이는 거거든. 이해돼버리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그다음에 이 둘의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광수용 색소보다 로놉신의 합성의 시간이 더 걸리게. 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리해 주지. 차이가 나는 이유. 왜 이렇게 얘가 오래 걸리냐면 로놉신의 합성은 만다고 로놉신의 합성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포인트 하나. 정리 끝. 자, 이제 마지막 아예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하나가 이 두 가지 이것까지 클리어 했고 요게 남았는데 마지막 달력이 짧아. 이거 땡큐지 뭐. 자, 신경절세포. 자,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 교재에서 뭐하라 그랬지? 그림 보고 정리하라 그랬어. 특징이 뭐냐면 동공 구멍, 눈의 구멍, 수정체 있는 그 구멍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조리개처럼 열렸다 이 부분을 통과한 빛이 망막은 뒤쪽에 있어. 눈 아래 보면 여기 뭐 동공 있을 거야, 수정체 있을 거 아니야. 이 들어서 뒤쪽에 있어.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전달된다는 게 이게 특이해. 이렇게 뒤에 맺히니까 여기서 뭔가 돼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 내가 거기다도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 오늘 중으로 확인. 자, 광수용체에서 양극세포가까지 전달되면 어떻게 된가? 빛이 들어오면 먼저 망막에 광수용체 막대하고 원뿔세포, 그 다음에 어디? 두 번째 양극세포로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신경절세포를 통과하여 다시 시신경으로 여기로 가서 어디로 간다? 시신경으로 전달하여. 자, 과정이야. 과정. 궁극적으로 대뇌 시각정축 뚜든 어디까지 간다? 시각정축까지 가면 끝. 자, 대뇌로 전달된다. 까지 가줘야 된다. 대뇌로 전달된다. 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신경절세포는 뭐라고? 요거 받아서 시신경으로 돌려보내 여기를 전달하는 거. 전달. 됐지? 이해됐지? 세 가지 다 클리어. 자, 뒤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자, 끝났어. 자, 바로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건 뭐냐 그래서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 1, 2, 3 했지. 됐지. 광수용체의 세포들 얘기했잖아. 원뿔세포, 막대세포. 그 다음에 신경절세포, 양극세포. 다 세포들 얘기했고요. 양극세포의 신경절세포의 역할. 그렇지. 양극세포 여기 신경절세포 세 번째 친구 여기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광화학 반응. 그렇지. 광화학 반응 얘기했지. 둘이 비슷하다고. 한쪽은 자세히 얘기하고 한쪽은 그냥 분해 정도 될 거야. 끝. 자, 그 다음에 광수용 색소가 빛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 그치, 과정의 전개 방식이었잖아.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어둠 속에서 결합됐던 게 밝음 속에서 약간의 빛만 들어오면 됐지. 빛이 밝기에 따라 망막에서 초점은 없다. 초점은 본문에 없는 내용. 끝. 됐지? 초점은 없는 내용. 끝. 답.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1번.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양극세포는 막대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요거네. 그치? 아닌데. 막대세포를 활성화시켜야지. 기치 반댈세 아주 쉽네. 망막의 감응도는 빛이 밝기에 따라 양극세포의, 그렇지. 양극세포가 세포들을 누가 활성화되고 누가 찌그리 되는지 만들어주지. 원뿔세포가 문제가 있다면 색채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길 군탕이지. 원뿔세포는 색. 그치? 막대세포는 명암과 형태. 끝. 됐지? 광수용체는 빛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그렇지. 광수용체가 전기적 신호. 신경절세포는 이를 시신경에 전달. 오케이. 전달자. 됐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따단. 이거 봐요. 이게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얘가 작은 또 데칼코마니거든. 데칼코마니 여기 있잖아. 그치? 요거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거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첫 번째 거네. 첫 번째 거 위에 거. 빛 자극은 월뿔세포, 양극세포, 신경절세포 순서로 거쳐서 시신경을 전달된다. 뭔 소리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빛 자극은 일단 원뿔세포로 들어오고 양극세포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과정이 되는 거냐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 일단은 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색소 분해가 일어나서 아이고야 눈깔이야 이거 먼저 한다 그랬지. 그 다음 어떻게 돼? 망막이래. 막대세포는 찌그리 되고 원뿔세포가 활성화 1분 내에. 그래서 이 녀석이 색깔을 인식.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분해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지? 색을 가르쳐 주는 거지. 무엇으로? 전기신호로 전달.
그러면 전기신호로 전달되는 건 양극세포 다음에 신경절세포. 순서 여기 나왔네. 요거였구만. 광성체 중에 여기는 원뿔세포였고 양극세포 간 다음에 신경절세포 간 다음에 떠단딴딴따 과정 정리 끝. 돼버렸지? 이랬어? 요거 그대로 낸 거야. 자, 이거 익숙해지면 돼. 그나마 우리가 6월 모평에 비해서 얘가 쉬운 건 뭐 때문일까? 특이한 이름은 로뎁신, 레티닌 이 정도밖에 없었어. 얼마나 좋아. 이게 원뿔세포에도 이게 RGB 빨강, 녹색, 파랑이 아니라 이거 뭐 저 그리스 히브리어 막 이런 거 나온다고 생각해봐. 골 때리지. 무슨 세포는 뭐하고 무슨 세포는 이게 빨강이 아니라 뭐 희한한 이름은 막 됐다고 생각해보라고. 어렵지 그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이 뭐냐면 차이가 난다. 반응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기억이 묻고 있는 건 이거야. 그렇지.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시간의 차이? 이 녀석 엄청 추상적인 녀석이군. 시간이란 건 추상적인 거야. 그렇지? 그 물리학자들한테 시간이란 게 존재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시각인 거지. 인간이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EBS 수능 특강 연계 지문 중에 엔트로피 내가 정리해 준 적 있지. 그렇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모든 것은 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걸 굳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죠. 잉크를 물에다가 똥 떨어뜨렸는데 얘가 퍼져서 확률이 높아져가는. 무슨 말이겠어? 요 정도로 설명하는 걸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이야. 틀림이 없어.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선택지. 첫 번째. 몸이 땀이 많이 나서 땡. 1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땀이 나서. 얘는 뭐야? 구체적 사물이잖아. 땡. 됐지? 구체적 사물이잖아. 땡. 땀이 나다. 효과가 난다. 아하, 광고의 효과. 광고의 효과가 난다. 자, 얘 어때요? 자, 시간의 차이가 난다. 광고 효과. 얘도 굉장히 추상적인 녀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냅둬. 자, 세 번째 선택지 갑시다. 신문의 합격자 발표. 자, 발표가 났어. 어때? 합격자 누구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얘도. 그렇지? 땡.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발표. 합격자 발표니까 얘는 이름이 나올 거라고.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겨울을 나고 돌아왔다. 오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겨울이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하면 봄, 여름, 가을 나오면 그거 시상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거든. 얘도 추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얘는 뭐지? 나다라는 걸? 이게 나타났다라는,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라면 겨울을 나다라는 건 뭐야? 지나가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땡.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자, 5번째. 길이 났다. 구체적 사물이지? 됐지? 땡.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는 거야. 그치? 추상적인 건 얘네 둘이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라는 말과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계절.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얘가 시간이니까 얘 오케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는 뭐야? 지나가는 거. 세부적 차이 조금 더 느껴줘야지 얘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내가 같은 단어, 이걸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어떻게 한다? 환경일세. 환경을 확인하라 그랬잖아.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난다, 뭐가 차이가 난다. 뭐가 땀이 난다. 효과가 나온다. 발표가 났다. 겨울을 난다. 길이 난다. 대수 이랬지. 겨울을 나다. 얘 목적어네. 그치? 이랬지? 응? 엄매할 때는 문장 구조상으로도 이상하네. 문장 성분 가지고도 이상하지. 다 이해돼서? 다 됐지?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 이런 연습을 좀 해달라는 거야. 어휴, 선생님 왜 그거 좀 감으로 푸는 것 같은데요? 맞아, 감이야.
감으로 푸는 거야. 아니 국어는 감이 아니라 뭐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풀라 그래놓고서 왜 감으로 풀라 그래요. 이게 논리적인 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휘 공부할 때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지? 사전 찾아서 공부하지 않아. 그 환경 가지고 하거든. 그냥 애기 때 거고 이러고 있다가 겨울을 나니까 그럼 처음 듣는 거야 애기가. 무슨 말이겠어? 겨울 나기가 힘들었지? 막 이렇게 하면 듣다가 그런 건가 봐 하고 느낌을 가지고 하거든. 외국인은 사전을 찾지. 그럼 막 비교하고 암기를 하지. 우리는 아니야. 그냥 항상 그 환경을 가지고 그 문맥을 가지고 모든 어휘를 공부했거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빠른, 합리적인 모국어 화자의 풀이법은 당연히 뭐야? 환경을 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이랬지. 다른 건 뭐야? 바꿔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바꿔쓰기는. 대입하면 되는 거고. 한자어를 고유어로,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꿔쓰기는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고.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그것도 역시 환경이긴 하지. 내 말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오케이.